주변에서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뭐 외화되는 말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친윤 사단 말고는 다 얘기를 안 하셔서 궁금해요. 며칠 전에 의원총회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 끝나고 이제 네. 사실 제가 다른 의원들 한 3명 정도 예. 개별적으로 만나서 아, 국민의힘. 예. 예. 물어봤습니다. 예. 뭐 무슨 말이 오갔습니까? 예. 했더니 상당히 비판적 분위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동훈 예.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논거는 3가지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저 의총에서 나왔던 게 예. 첫 번째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측근이 오는 게 맞느냐, 어? 그 대통령 중심 선거가 돼서야 되겠느냐, 예. 뭐 이런 문제. 또 이제 개혁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우리가 대통령 측근 중심으로 네. 이제 소위 얘기한 친윤 예. 선거를 치른다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겠느냐, 예. 뭐 이런 등등등의 이제 비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야, 이게 정말 나와야 되는 얘기들인데.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의원총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뭐 찬반이 있었겠죠. 네. 제가 어제 그래서 원외위원장들까지 소집해서 윤재욱 대표가 모양새를 차린 걸 보고 네. 아하 동원했구나. 동원했구나. 왜냐면 의원총회만 열면 의원들은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을 자주 보는 데다가 예. 이제 좀 토론이 그래도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하면 원내 예.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네. 그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심할 것 같으니까 네. 원외위원장들을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뭐 이제 원외위원장들하고 한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원외들은 좀 훨씬 더 예. 한동훈 장관의 선호가 높았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나오는 보도를 예. 봤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원외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국민적 인기 혹은 아니면 자기 당내 인기가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소구력이 이제 예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훈 장관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중인 모양새를 거죠.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의총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원외위원장들 동원해서 그림을 한번 더 만들고 오늘 원로 회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원로 회의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한동훈 중진 회의에. 예, 중진 회의. 예, 중진 모임에서 예. 현실적으로 정치 경험 없이 선거를 칠 수 있냐. 예. 이런 이제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뭐 네. 사실인지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당장 한편으로는 직면에 본인의 당락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운명에 근데 걸린 문제. 한편으로는 그런 점은 있죠. 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하면 시원시원하게 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뇨한 위원장 생각나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뇨한 위원장은 사실은 정치권에 오래 주변에 친분 있는 사람도 많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정치권 인사들하고 상당히 교감도 많이 민주당하고도 교감 예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동훈 장관하고 또 다른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칼잡이 아닙니까? 검사. 그러니까 이게 칼잡이는 칼을 쓰기 때문에 네. 늘 무언가를 쪼개고 자르고 찌르고 예. 늘 이제 이 A 아니면 B로 판단을 하고 예. 이게 유죄냐 무죄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판단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떨어져 나갈 사람도 품어 안고 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공존하게 하고 예. 오히려 적까지도 큰 틀에서 보면은 경쟁의 틀 내에서 포용하는. 예, 포용해야만이 국가가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큰 틀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게 정치 본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검사라고 하는 직업과 네. 정치라고 하는 직업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 칼로 하느냐 마음으로 하느냐 네, 이거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원시원하게 뭔가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건 행정부의 이야기고 네. 이제 선거판 정치판으로 들어와서는 공존의 리더십과 포용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결국 인정받기 힘들고 성공하기 쉽지 않다.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의 핵심인데 다만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상 선거 앞두고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네. 보수 진영의 결집을 노리는 그래서 보수 진영조차도 지금 다 100%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결집돼 있지 못하다. 이런 점 때문에 그 보수의 결집을 일단 우선시하는 보수 단결. 예, 이 이제 아이콘으로서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고육지책 성격이라면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초반에 네.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고 예. 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소위 그 기득권과의 싸움 네. 이런 이제 프레임을 걸고 네. 국민의힘 내에서의 중진 이상 그리고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혁신의 대상 뭐 이런 사람들을 특정하고 네. 뭐 그분들을 쳐낸다든지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구태로. 적폐로 규정하고 예, 적폐. 구태 정치 세력으로 예. 그래서 민주당도 예. 개혁의 대상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려고 할 게 뻔한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민주당도 사실 자유롭지는 못하고 우리 내부에 그래서 스스로 자강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동시에 던져지는 그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바로 그 점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도 민주당에서 공격적이지만 어제는 더 공격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악법으로 규정한 거 혹시 또 민주당에게 유리한 시기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 뭐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예.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무슨 뭐 그렇죠. 맹신한다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하여튼 뭐. 옹호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 예. 뭐 그렇다 뭐 등등의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마치 과거에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악의 축, 그 중에서도 운동권, 586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네. 늘 기득권과 싸우는 영웅 이렇게 이제 자기를 네. 포장하면서 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악마화된 네. 적을 상정해 두고 예. 국민들에게 막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랬고 그랬죠. 지금 소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던 페루의 네. 그 일본 출신 누구죠? 후지모리. 예, 후지모리. 후지모리. 그분도 그렇고 뭐 브라질의 보우사노루 뭐 네, 그런 보우사노루. 분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실제 청산해야 될 기득권에는 도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 집단이 어디입니까?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법인들 뭐 김현장을 비롯해서 거대 법인들 몇 개가 사실상 법조 카르텔 이루면서 이제 법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정말로 청산되지 않는 그 전관예우와 법조 카르텔이 양산해내는 네. 검찰공화국의 현재의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적폐 중에 저는 적폐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징계 그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네. 소송을 보면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심에서는 완벽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정당했을 예. 뿐만 아니라 이건 오히려 2개월이라는 징계 양정 자체가 너무 네, 약하다. 이거는 면직 파면할 수도 있다라고 판결을 내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에 보면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이 범죄를 저지른 네. 이 그런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판단할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판시로 쭉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판결 2심 판결을 보면 네. 절차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징계이제를 먼저 이렇게 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지정한 걸 놓고 예, 예. 개입했다고 예. 부당하게 그 과정에 징계 과정에 개입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입인지 도저히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또 기피 신청에 있어서 기피를 기각할 때 네. 정족수가 모자랐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문제 삼아서 혹시 만약에 절차가 일부 문제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 행위가 네. 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혹은 위법적 소지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 내용을 보아서 판결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이 전체 사법부 중에서 일부 이제 사법부와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 전관들 뭐 이런 관계들을 보자면 야 이게 과연 공정한 이제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맞느냐. 네. 이게 법률가들이 사실상 권력을 통째로 그냥 먹어버린 나라 아니냐. 이런 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 정권 그리고 검찰당 그리고 검찰의회를 좀 만들어 볼 욕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현상 중에 하나죠. 네. 검찰이 이렇게 예. 기득권화돼서 권력까지 좌지우지하고 네. 금융위원장, 네. 국민권익위원장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일 아닙니까? 아니 겸직하고 있어요 또 지금.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교육 비리를 네. 수사한 검사가 교육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금융 수사를 많이 하가 금융 전문가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참 이게 예.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자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지금 뭐 무슨 그 87년 요랑쟁 전에 혁명전야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좀 한동훈 장관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선거를 한동훈 장관이 와서 지휘를 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판단할 텐데 근데 선거는 또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한나땡이라면서요. 한동훈 나오면 땡큐. 뭐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미 우리 민주당도 180석을 가진 경험이 있고 지금도 벌써 170석 가까이 되는 네. 거대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불신도 강하고 네. 만족도가 낮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잘하나 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민주당이 뭘 잘하나 그러니까 그런 점은 사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이전 투구에서 막 싸우다 보면 서로 막 분칠하고 흑칠하고 막 하다 보면 네. 나중에 가서 투표율이 떨어져서 중도층은 투표를 외면해버리고 네. 그럼 양쪽 지지자만 남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정치 불신을 막 가중시켜서 중도층이 아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선거판을 만들려고 흙탕물을 막 튀길 경우에 네.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보면 그럴 경우까지 생각해 보자면 네. 꼭 우리가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 이건 낙관론이다. 저는 한나땡은 낙관론이다. 예, 오히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 같은 정치의 무경험자, 네. 검사 출신, 그 나이도 어린 편이고 예. 이런 분한테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야 우리 정치가 진짜 위기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저는 각성을 오히려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꼭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